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편안히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 정도인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 버티는 것만 봐도 너무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절차 위법이 상당히 심각하죠. 이렇게 배째라 노고라 하고 있는 건 정말 뭐 때문일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 국민적으로 저항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그것보다 더 큰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하면 정말 이 인민재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론이 내려지면요. 이거 한판 뒤집기가 어려운 겁니다.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요. 이 헌재가 함부로 니들 맘대로 답을 내지 못하도록 압박을 해야 되는 거고 국민 저항권을 극구로 발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헌재는 정말 드러나는 진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는 길 그냥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 그들과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러난 상황, 문형배, LKB 사단, 이재명 관계가 끈끈하죠. 비상계엄 당일에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 이게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얼마나 공작이 더해졌는지, 얼마나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치는지 홍정훈의 가짜 메모로 드러났고 곽종근의 오염된 증언으로 드러났고 그 뒤에 배경은 민주당 의원들이 얼렁얼렁거리고 특히 707 특임단 김현태 단장 증언이 터져 나왔죠. 대통령이 주요 시설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지시하거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민주당 의원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회유당해서 헛소리 짓거렸다. 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탄핵의 핵심 논리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탄핵 추진 세력은 이미 결정을 해놓은 것처럼 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국민의힘 뭐합니까? 이 정도 헌재 심판에서 5차부터 홍장훈의 메모, 곽종근의 어버버가 나왔으면 국민의힘 치고 나와야죠. 헌재를 흔들어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들 수백만 명보다 사실 국민의힘 의원 나으리들이 나와서 대가리 깎으면 그 영향력은 더 폭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정말 환장할 노릇이다라는 거죠. 헌재가 이렇게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드러날 진실에 두려워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번 18일이었습니다. 9차 변론 기일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풀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9차 변론 기일에서 북한 지령문을 읊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기각을 해서 이조차 검증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통탄할 노릇이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일의 변론 기일 그거를요 5일만 늦춰달라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헌법재판소에 이제 요청을 했는데 요청 안 받아들였습니다. 너무너무 웃긴 거는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 기일 요청에 대해서 4대4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때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의 4대4 나뉘듯 나뉘었는데요. 문형배가 이 4대4의 논리도 깨버리고 본인이 완장차고 안 됩니다. 라고 해버렸습니다. 정해진 마지막 기회 10차는요. 2월 20일 내일 3시에 시작됩니다. 10시에 그 형사재판을 하러 서초동에 오는데 중간에 점심시간도 있고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이동시간 40-50분 걸립니다. 이동시간까지 포함해서 3시에 헌재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때려 죽일 놈 하나 더 늘었다라는 걸로 저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북한 지령문이 9차에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했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밝힌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양측 변호인단의 서면 증거 주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비상계엄의 명분에 대해서 종북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 그리고 주권 침탈 행위에 대해서 포인트,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담았죠. 자, 시대가 변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자극적인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대통령의 판단으로 비상계엄이라는 선포가 진행됐다. 위법적인 절차 없었고 국무회의 통해서, 그리고 해제까지도 위헌이나 위법 없다. 시대적인 상황 변화가 있다. 예전에는 총, 칼, 탱크, 헬기 나르고 해야 비상사태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비상사태는 총칼만 안 날렸을 뿐 전쟁 시와 똑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명백한 간첩 혐의가 있더라도 이 간첩죄로 고소를 해도 사법부에서 이를 각하하는 내용이 많다. 사회 곳곳에서 압력하는 이런 세력들과 결탁된 조직들의 비호 아래 이런 부분들이 좀 무력화되고 있는 것,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위협이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계리 변호사가 천천히 쫙 읽어갔는데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북한 지령문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해 왔구나. 정말 예전에는 이 간첩들이요, 이 빨갱이들이요, 이 지하에서 움직이고 이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사회 단체에 침투해서 이 돈과 사람의 이 힘으로 이렇게 크게 움직였다라는 게 좀 놀랍습니다. 이 세상이 발전한다라고 해서 간첩들까지 이런 게 발전이 됐다라는 게 참 슬픈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 하이브리드 전 서증 진술에 관련돼 가지고 민주노총 경기 중부지부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판결문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해 9월 30일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4년 때려 맞은 청주 간첩단 사건의 판결문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담긴 북한 지령문을 읽어갔는데요. 몇 가지 들고 오면 이렇습니다. 윤석열에게 공격의 화살에 집중해. 이게 언론 전이겠죠. 국민의힘 것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라는 지령을 내렸다. 내부 총질하는 거 하나 딱 앉혀놓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언론이 집중을 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이 좌파 진영에서는 룰루랄라. 이준석이 내부 총질을 했었고 이준석 보내고 나니까 한동훈이 기어 들어와서 궁지에 몰아넣었죠. 요게 요 지령문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어서 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가 감당할 갈등이 모두 간첩에 의한 지령문에 담겨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 문화교류국은 민노총에게 전국지사를 만들게 하고 항쟁을 통한 남조선 혁명의 완수, 북한 주체 사상에 따른 김정은의 유일한 영도 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실행 방안을 모의하고 국가 기밀의 수집 및 지령을 수수하고 민주노총 장악을 통한 노동계 영향력을 확대를 기도하고 물리적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반보수, 반미, 투쟁 조정, 그리고 친북 여론전을 전개해왔다. 읽은 겁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자기의 생각을 넣은 게 아니라 청주 간첩단 사건의 판결문을 읽은 겁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대가리 안테나 꽂고 북한에 지령받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라는 거죠. 기아차 화성공장과 광주공장을 장악하라. 주요 통치기관들과 화성 지역의 군 관련 실태를 장악하고 청와대를 비롯해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 자료를 입수하라. 문재인 청와대 시절에 그냥 자료를 입수하는 건 쉬웠겠죠. 윤석열 대통령 정권 시작되고 간첩 혐의로 이제 문제가 돼서 언론에 탔던 내용들이 많죠. 설훈 의원의 보좌관, 윤미향 의원의 보좌관이 간첩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언론에서 조금 다루다가 또 쑥 끼어 들어가기도 했고,
저는 이 화성 지역, 지금 화성 동탄에 이준석이 있죠. 이준석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정보를 충분히 빼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화성 평택 지역의 해군 제2함대 사령부 평택 화력 LNG 저장 탱크 시설 평택 부두 배치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라. 아이고, 이런 것들을 지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 김계리 변호사가 좀 핵심을 좀 잡았습니다. 뭐 이런 지령들은 그냥 뭐 민주노총 내부에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야권과 결탁해가지고 이 지령문들을 받아서 이렇게 쉽게 모든 자료들을 이제 북에 올렸을 가능성도 제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노무현, 문재인 지지 세력이 집권 여당과 정부의 강경 대응, 집단적 대응을 하는 경우 이들과 연대해가지고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이죠. 해산 관련 범국민적인 단체가 조직되면 적극 합세해서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투쟁대와 같은 반보수 투쟁 역량을 확보하라는 지령도 내렸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이 조직들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자본도 축적하고 사람도 축적했다라는 거죠. 민주노총, 시민단체 이런 데서 돈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그래서 지령받고 지령을 실행하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던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절에 시민단체 지원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사법부 장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고작 200명 조금도 안 되는 세력이 전체 판사들에 비하면 5%, 10%도 안 되는 이 세력들이 상부에 자리 잡게끔 끌어주고 땡겨줘서 이 전체 조직을 장악하게 만든다. 라는 것. 이게 지금 거론된 것처럼 노무현 문재인 사실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조금씩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노무현 정권 때부터 조직적으로 지원이 들어가고 이 문재인 정권 때는 노골화 됐고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김계리 변호사가 북한의 해킹 조직 김숙희 들어보셨죠? 김숙희 10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한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대해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 그리고 외교부에 관련된 문서 제출 명령 등을 헌재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보자고. 이 국가에서 얼마나 이 정보가 탈취당했고 반국가 세력들이 얼마나 압력하고 있는지 헌재에서 한번 까발려 보자고 국민들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금 단심제잖아요. 대한민국 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현직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느냐 복귀하느냐 한 방에 끝낼 이 사항에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정당했다라고 알리는 이 상황에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을 한 겁니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서 이 간첩들의 혐의에 대해서 축적한 자료들 좀 보자. 10년 동안 김숙희한테 북한의 김숙희한테 해킹 당했던 자료들이 뭔지 한번 까발려보자. 그러면 비상계엄이 얼마나 정당했는지 모두가 이해할 거야. 근데 헌재에서 다 기각했습니다. 다 기각해버렸다라는 거죠.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문형배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건 거대 세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련의 스탈린, 독일의 나치, 갈라치기 전략 이게 단순한 정치 탄압이 아닙니다. 사회 내는 불안을 조장해가지고요.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적을 설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의 전과사범 이후에 이제 관타나모 열리고 대북 송금 나오고 이 모가지 잘리판에 이 불안감을 이제 하나의 적을 선정을 해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래서 집중 공격하게.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활용해왔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통제하고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효과적인 선전선동의 방법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소련부터 독일의 나치, 중국까지 계속 그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서 전매 특허잖아요. 그거를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스탈린 같은 경우는 계급에 대한 적대를 조장했죠. 쿠라쿨. 그래서 다 숙청해가지고 한 150만 명 죽였습니다.
독일 나치는 어떻습니까? 이 경제 위기를 누가 일으킨 거다? 이제 유대인이 일으킨 거다라고 해서 유대인 혐오로 갔죠. 언론하고 선전물 통해서 담력스러운 민족 이렇게 해서 한 600만 명 이상 죽였죠. 중국은 민족 분열을 전략으로 공산화를 다졌습니다. 신장 위구르 탄압.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지 마음에 안 들면 저 걔한테 던지죠. 고모부도. 북한은요 성분제 그러니까 뭐 백두혈통, 먼혈통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민들을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때려 죽이는 이런 상호 불신을 조장해가지고요. 김정은이가 그들을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숙청의 대상이야. 이렇게 해서 공포로 지금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들이 했던 그 방법을 방향키로 두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 지금 노골화되고 있죠. 그들의 정치색을 너무너무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 그들이 장악한 조직들이 들통나기 시작했고 언론도 마찬가지로 중국 돈 처먹은 언론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단어들 부정선거 아예 다루지를 않습니다. 곳곳에서 민주노총, 전교조 지금 대한민국은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빨갛게 물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정보 취득력이 짱이죠. 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말도 못할 상황이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요. 국민들은 그것을 처음에는 이 탄핵몰이에 우르르 막 들어가다가 지금은 비상계몽이었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지금 국민정언권이 발동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9차 변론 기일에서 드러난 이 북한 지령문 이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 기각에 검증을 하지 못했지만요.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밝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일은 누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냐? 국민의힘 단식 투쟁 대가리 깎으십시오. 이 매듭은요 1000만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야 하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면 TV였습니다.